자, 21번부터 24번까지인데 이건 엑스레이 아트라는 예술 분야야. 자, 한번 볼게.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대. 그러니까 과학이 예술과 접목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개척하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한 거야.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장르의 아트가 만들어진다. 그걸 밑에 보니까 엑스레이 아트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은 엑스레이 아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아트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내용은 예술에 과학기술이 적용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논의하려는 것이 뭔지를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야. 논의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이야. 그러면 뒤에는 엑스레이 아트에 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았지? 자, 첫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엑스레이 아트가 등장했다라는 거고,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은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요게 바로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이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문단에 갈게.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라고 그랬는데, 오브제는 예술 분야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네. 이거 오브제가 소재를 말하는 거야. 오브젝트. 알았니?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엑스레이 아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브제 내부에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는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제목이 뭐야? 튤립. 작품을 통해서 꽃봉오리에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감추어지냐. 감추어지냐는 말은 안 보이는 거잖아. 엑스레이는 투과하잖아. 그걸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는 눈으로 보면 꽃봉오리의 꽃만 보는데 엑스레이는 그걸 투과해서 암술하고 수술을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그게 그 엑스레이 아트의 장점이겠지, 그지? 꽃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할 수 있다. 이게 튤립이라는 작품이고, 또한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서 셀피라는 또 작품이 나왔어. 그럼 선생님 이거 예시라고 하는 거지. 예시가 뭐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 방법은 예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에 아까 선생님 마지막에 엑스레이 아트가 뭐야 그랬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야. 정의는 개념 뜻풀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의라는 방법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시의 설명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했다. 외모지상주의가 뭐야?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에만 집중하는 현대사회,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일종의 풍자나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현대인들 좀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셀피고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은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거야. 생각해봐. 엑스레이로 찍으면 그냥 사진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사진 찍으면 아름다워. 그런데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지금 겉이 아니라 속이니까 뼈가 막 드러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겉의 아름다움은 다 안 보이고요. 속에 뼈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사람의 뼈와 휴대폰 부품만 보여. 작품 속에. 그리고 엑스레이를 딱 촬영해.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이 인체를 촬영할 경우 외양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창작 의도란 말이야. 예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닉 베세이의 엑스레이 아트는 작품 두 개, 튤립과 셀피라는 걸 가지고 뭔가 표현하고 있는 게 아트다. 즉 엑스레이 아트다 라고 얘기한 거야. 세 번째 문단 볼래?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한다. 오브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는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뭐든지 통과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 그냥 얇은 거를 촬영할 때 하고
두꺼운 걸 촬영할 때는 다르지, 그지? 투과율이 다르니까. 투과율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투과율이 다른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한다. 자, 생각해봐.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내부를 볼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엑스레이 아트의 오브제가 될 수가 없겠지. 그지? 배제한다는 얘기가 뭐야? 원래 배제는 배 없앤다는 얘기니까 제외시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역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역으로 어떻게 해? 원래는 있잖아. 이런 거야. 내부가 아름다워. 근데 투과를 못해. 그러니까 내부가 아름다워도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 그지? 촬영을 할 때는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 그 다음에 오브제 엑스레이에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한대. 그 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완전 투과, 반투과, 뭐 투과돼서 오랫동안 투과되는 시간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절을 하는 게 작가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엑스레이 투과할 때 오브제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고 강도하고 시간 조절을 통해서 또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오브제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가로 35, 세로 43의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커. 그러면 이거는 필름으로 담을 수 없잖아.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촬영한다. 이건 이제 촬영 방식에 해당되는 거겠지. 한편 작품 창작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 일부 구성 요소만을 선택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여기 지금 창작 의도를 드러내는 거,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대로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촬영할 때 엑스레이 아트 예술가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전체가 안 되면 일부만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브제가 겹쳤을 경우, 요번에 겹친 걸 말하는 겹쳐.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겹치면, 그러면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오브제가 두껍냐 얇으냐 투과율에 따라서도 다르고, 문제는 창작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오브제 자체가 너무 크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촬영하고, 또 겹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잘 조절한다. 이렇게 하면서 엑스레이 예술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하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은 엑스레이 아트의 촬영 방법 중에서 오브제 촬영에 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문단 볼까?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자, 창작 의도는 촬영 시에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도 나오네, 그지? 아까 필름보다 더 큰 오브제는 나누어서 일부를 구성 요소로 선택해서 찍고요, 여러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일부 구성 요소도 선택하고, 세 번째는 겹쳐서 나올 경우에는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신경 쓴대. 그게 창작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후작업이란 말이에요. 후반 작업에도 그 창작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는 4가지가 됐어 벌써. 자, 특히 항공기 동체와 같이 아까 나왔던 얘기네. 크기가 커. 그러면 아까는 일부분만 찍었다고 했는데 오브제를 삼아가지고 여러 날, 자, 여기는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할 경우 당시의 기온과 습도와 뭐 이런 등등 여타의 조건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한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도가 다르면 똑같은 걸 찍었는데 밝고 어둡고 막 이렇잖아. 그럼 작가가 일관성 있게 어떤 의도를 표출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명도를 보정하겠지. 보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균점을 해가지고 수치를 있잖아. 수치를 높이고 낮추고 해서 잘 맞추는, 고르게 맞추는 걸 보정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카메라에 보면, DSLR 카메라에 보면 거기 보정 값이 나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밝기라든지 핀트라든지 이런 걸 수치가 있거든.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는 걸 보정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그래픽 작업, 후반 작업에 가서 창작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명도가 다르면 그걸 보정하는 것도 창작자의 의도를 살리는 방법 5번째에 해당된다고. 여기 5번째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퍼즐처럼 맞춰갖고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는 거지. 그게 창작자의 창작 방법 중에 여기는 지금 후반 작업은 2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브젤 있잖아요. 여러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가 있고, 2번째는 명도가 다르게 나오는 걸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 진짜 마무리. 마지막 문단.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준대.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좀 몸이 건조한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왜냐면 생각해봐.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외양을 드러내는 거거든. 혹은 골조 구조는 안에 있는 거는 노출시키는 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노출시킨다. 그러면 외양이 아니라 내부를 드러내니까 좀 약간 뭔가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 보면 안 되는 걸 끄집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 자, 생각해봐. 우리가 예술작품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대부분 하잖아. 근데 안에 내부를 예술작품의 오브제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작품과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예술작품하고 좀 다른 형식이니까, 다른 방식이고. 그래서 새로운 감수성이니까, 이것도 괜찮네? 혹은, 이건 너무 차갑네? 이상하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는 게 이 엑스레이 아트의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현대 예술의, 자, 맨 마지막 거, 외연을 넓혔대. 자, 외연이란 말은 범위, 외부로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던 엑스레이 아트라는 예술 분야가 예술의 한 분야로 추가됐어. 그게 바로 외연을 넓힌 거고 외연을 확장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현대 예술에 있어서 외연을 넓힌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맨 마지막이 가치 혹은 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엑스레이 아트. 자, 이게 지금 나온 게 엑스레이 아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문제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내용을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맞게 우리가 지문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볼게. 21번은, 자, 이거 하기 전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문하고 일치하는 걸 찾는 거거든. 내용과 동일한 걸 찾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부합하는 것은 같은 말이야. 내용만 찾기야. 이건 눈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제일 먼저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이건 첫 번째 문단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을 의미한다라고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언급한 거지. 2번 엑스레이 아트의 작품 세례. 아까 나왔던 엑스레이 아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 닉 베세이가 나왔잖아. 닉 베세이가 나왔는데 이 닉 베세이의 작품 중에 튤립과 셀피라는 것이 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았죠. 이것도.
세 번째,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방법. 창작 방법은 선생님이 5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는 오브제가 크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촬영한 거. 두 번째, 일부 구성 요소로만 선택하는 거. 세 번째, 겹쳤을 경우에는 배치와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거. 이거는 촬영 과정 중에 창작자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후작업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날 촬영했을 경우 자, 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하는 게 나왔어. 전부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았고요. 자, 엑스레이 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등장 배경은 잘 생각해 보면 나와 있죠. 어디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엑스레이 아트가 뭔데 그랬더니, 원래 예술 장르에 과학을 추가시킨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 이게 바로 배경이란 말이야.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하려고 그랬구나. 등장 배경도 나왔죠. 이것도 맞는 거야. 5번. 자, 5번 볼게요. 5번. 엑스레이 아트의 발전 양상. 그럼 얘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엑스레이 아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고 의까지 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해야 돼. 5번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 다음으로 갈게. 22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작품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기는 닉 베세이의 버스라는 작품인데, 이 버스라는 작품은 자, 보이는 대로 봐봐. 버스를 찍은 게 아니라 버스 내부를 찍었잖아. 그지? 자, 어떤 건지 설명해 볼까? 버스는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삼았대.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아까 나왔던 보정이란 말이 생각나야 돼. 합성한 거야. 엑스레이 아트다. 작가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바퀴나 차체, 일부 구성 요소들, 의도 표현,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일부러 방향 각도를 조정한 거야.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 인체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닉 베세이의 버스라는 엑스레이 아트 작품인데, 이게 지금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까?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것은 일상적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인체의 골격 모습, 이게 뭔데? 내부겠지, 그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엑스레이 아트는 모두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엑스레이 아트의 어떻게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맞았고. 2번.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 아까 창작 표현 방법 중에 일부 구성 요소고, 요것만 선택한 게 의도 표현이다. 맞았지, 이것도. 3번으로 가볼까?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이것도 의도 표현이야.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한 거래. 근데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것에 관련된 창작자의 의도는 있잖아. 두께 알지? 오브제의 두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아니, 투과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용한 게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측면이 보이도록 한 것은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하고 인체의 골격의 다양한 모습, 이게 의도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 투과되지 않는 걸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찍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하고 인체의 골격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게 의도지 투과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정답은 3번이 틀렸네. 그지? 자, 그 다음 4번. 작품이 한 번에 촬영된 사진처럼, 보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명도를 보정한 거고,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 이게 창작자의 의도 후반 작업이라 했지. 후반 작업.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보다 큰 실제 오브제면 어떻게 써?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한 거지. 이것도 오브제가 필름보다 크면
일부분씩 찍어가지고 합성해도 되고 여러 장을 찍어갖고 합성하는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맞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건 측면을 보이도록 한 건 측면을 통해서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의도에서 측면을 찍은 거지. 만약에 투과되지 않는 걸 효과를 이용했다면 이게 다 안 보여야 하는 거야, 전부 다. 알았니? 정답은 3번이 틀렸다. 23번. 기억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앞에 기억은 선생님이 보니까 기억은 엑스레이 아트라고 나왔어. 첫 번째 문단에 엑스레이 아트.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 그러면 자,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술 장르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의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야. 엑스레이 아트가 갖고 있는 참 의미가 뭘까를 따져봤더니, 자, 첫 번째 1번. 오브제를 찍은 사진의 의도적 변형이란 말 안 나왔지? 의도적으로 변형한 거 없어? 알았니?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서 안 드러나던 걸 드러나게 해준 게 의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지금. 2번.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그래픽 작업 아니야. 실제 찍고 나서 그래픽 작업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인체나 사물의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틀렸죠. 그래서 내부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엑스레이 아트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4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오브제를 눈으로 보게 가시와 대상의 본질을 탐색하는 예술이다. 이것도 틀렸지, 그지? 보이지 작은 걸 보게 해서 예를 들어 미생물을 있잖아. 미생물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 미생물을 갖다가 확대했어. 전자현미경을 해서 촬영을 했어. 눈으로 보여줘. 이게 무슨 엑스레이 아트야? 아니지, 그지? 여기는 엑스레이 아트는 안 보이는 겉에만 보던 것을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찍은 거가 엑스레이 아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 얘를 갖다가 내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맨 마지막 문단에 의 같이 나왔었지 그대로 실렸어. 그렇지.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24번으로 갈게. 이거는 어휘 문제야. A부터 E까지. 자, 선생님 봐. 사전적 의미래. 그럼 사전 찾으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 A는 위에 보니까 A가 뭐냐면 A부터 한번 볼게. 선생님 찾아서. A는 위에 봐봐. A는 개척이라는 게 뭐야? 새롭게 여는 거지, 그지? 안 하던 걸 새롭게 여는 거야. 10개자에 뭐 밟고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원래 개척의 의미하고 다르게 썼네, 여기.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이런 뜻의 단어는 개척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발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개발이라고 하는 거, 개발. 개척을 설명해달라 했더니 개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B부터 확인해 보면 B는 주목한다라는 뜻인데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다는 얘기는 거기 집중한다는 뜻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맞는 얘기고 C번은 구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창작 의도를 구현했다라는 얘기는 사실로 보여줬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맞았어. 그 다음에 D에 배치는 골고루 위치에 자리 잡게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고 5번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는 건 어떤 거에 기여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맞았지. 그래서 24번에 사전적 의미가 잘못된 건 1번이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A가 개척인데 개발을 설명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다.